은퇴 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아니면 30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모아둔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황금 같은 시간 중 무려 17년을 병상에 누워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끔찍한 상상이 아닙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의 차이, 즉 병든 채로 보내는 기간, 이 평균 17.2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평생을 아끼고 모은 은퇴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중반의 김성환 씨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착실하게 부어온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합쳐 나름대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은퇴 후 목표는 단 하나, 어렵게 모은 은퇴 자산을 최대한 축내지 않고 아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절약은 유별났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쌀쌀한 날에도 보일러를 켜는 대신 두꺼운 내복을 껴입었고, 버스비 몇 푼을 아끼겠다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 동네 의원에 가면 의사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요. 그거 몇 번 받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에게 병원비는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김성환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119에 연락해 실려간 병원에서 그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후였습니다. 김성환 씨의 진짜 비극은 퇴원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비는 가입해 두었던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평생 먹어야 할 약들을 처방했고, 그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약 65%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35%에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는 온전히 환자 개인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김성환 씨는 그 35%의 구멍을 자신의 은퇴 자산으로 직접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심장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진 그를 위해 가족들은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은 한 달이면 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지출로 돌아왔습니다. 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간암에 걸린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 못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던 어느 가장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성환 씨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라는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이었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은퇴 파산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아끼고 아꼈던 그의 삶의 결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환 씨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근본적인 착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돈 걱정이 먼저이신가요? 아니면 건강 걱정이 먼저이신가요?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노후 준비의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40에서 50대 직장인들은 은퇴 후 삶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재무적인 걱정, 이 아닌 건강에 대한 우려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머리로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지출 몇만 원을 줄이는데 급급해 건강관리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은 소홀히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김성환 씨는 뒤늦게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까워했던 몇만 원짜리 병원비, 그 몇만 원짜리 운동 비용이 사실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인증 1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의료비를 평균 50만 원 이상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내는 헬스장 비용이 1년에 60만 원이라 해도 그로 인해 막을 수 있는 미래의 거대한 의료비 폭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김성환 씨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건강 자산을 불리는 3가지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의 개념을 지출에서 투자로 완전히 바꾸십시오. 매달 가계부를 쓰실 때 건강투자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 내 몸에 맞는 영양제 구입 비용, 혹은 동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라지는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확실한 미래 자산을 불리는 투자금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보험증권 점검보다 내 몸 점검을 먼저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험만 들어두면 노후 의료비는 걱정 없다고 안심합니다. 관련 조사에서도 중산층의 69%가 보험으로 의료비를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에 그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사고가 난 뒤를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 들여다봐야 할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닌 당신의 몸 상태입니다. 셋째, 고강도의 운동보다 꾸준한 습관에 투자하십시오. 새해마다 거창한 운동 목표를 세웠다가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 30분 동네를 산책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 하나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돈을 벌고 아끼고 또 불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땀의 결실을 결국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불하며 고통 속의 노후를 보내는 것만큼 허무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병든 채 보내는 17.2년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웃음소리와 함께 당신이 모아둔 돈을 마음껏 즐기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당신이 아낀 몇천 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그 몇천 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 은퇴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닌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